안녕하세요. 파동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샘표 수익 스토리 영상을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찍어 볼 건데요. 자, 돼지 열병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 합니다. 샘표 같은 경우에는 대두 같은 부분들, 대두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거, 요런 거에 좀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원재료가 싸지면 기업 이익이 좋아지죠. 요런 부분들 때문에 무역 분쟁 수혜주를 꼽혀요. 그런데 요게 이제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를 봤을 때 항상 협상 카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두 가격이 이제 요동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밸류를 철저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지가 않아요, 밸류가.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적정 가치에서 살짝 저평가 정도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이. 그러니까 이제 밀렸다가도 다시 되돌리면 요 자리를 넘어서 진짜 버블을 형성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좀 길게 진행이 된다든가 하면, 그래서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신 분들은 나머지 비중은 좀 끌고 가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은빛 소나기님 108% 축하드립니다. 자, 뒤늦은 수익이네요. 자, 일정금도 안 맞고 매도 시기를 놓쳐서 중간에 정리하려다가 놔뒀더니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그냥 뭐 해서 밸류 매력있고 뭐하고 하면 예를 들어 제때 못 팔아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 또 수익을 또 줘요. 더 크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던 거고, 또 비중 관리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자금을 이제 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항상 수익 보고 뭐하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본인들이 잘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제 뭐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이 아무래도 회원분들보다 더 있고 오랜 시간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잡아내는 데는 제가 좀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회원분들이 돈 주고 사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투자를 좀 오래 끌고 가셔서 전부 좀 수익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을 갖춰 나가시길 바래요. 자, 돼지 열병 부분은 실체가 있다. 작은 비중 적금 무방. 이 이제 샘표라든가 샘표식품 이런 종목들은 대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대두를 이제 뭐 다른 데로 돌리고 뭐고 하면서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두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중국 아니면 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두라는 상품이 특이하게 중국에서 소비의 전 세계 소비의 뭐 대부분을 막 이렇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를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소비량이 굉장히 거의 뭐 중국에도 안 팔면은 수출길이 다 막히는 거야,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덤핑 물건들이 나오고 하면서 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요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니까 뭐 가전제품이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때 못 팔면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요런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고, 요런 경우는 테마는 테마지만 실체가 있는 테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는 동안은 수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이익이 한번 이제 상향이 되면 뭐라 그래야 될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정이 있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한번 확장이 되면 거기서 추가 확장되고 추가 확장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밸류 수준이 한 번 더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뭐 1만원에 있다가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밸류 수준이 높아져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런 이유들이 생기면 버블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가 맞나?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나? 2017년도에도 내가 추천을 했었는지 여기에서 추천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도 추천을 했어. 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간 여기나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파동이 나왔을 때 이게 뭐 거의 뭐 한 60% 50% 나왔을 때 이게 밀렸을 때 그냥 갖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100%를 살짝 찍어줬는데 100%를 안 줬죠. 그래갖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10월달에 2018년도 10월달에 폭락이 나오고 하면서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종목 교체를 했던 종목입니다. 종목 교체 사인을 냈는데 그걸 들고 계시다가 요렇게 매도 포지션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원금 빼놨으니까 편하게 봐도 된다. 자, 밸류 부담이 없고 밸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살짝 저평가 구간, 거의 적정가치 구간이라고 보면 될 듯하고 이제 뭐 7만원, 8만원 구간이 거의 뭐 적정가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성으로 버블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돼지 열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는 좀 이건 이제 대두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 돼지 열병으로 좀 카테고리를 분류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소스를 또 하나 줘야 되네. 돼지열병,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비상에 걸렸는데 요게 언제까지 갈 거냐. 요즘 보니까 방송 같은 데서도 이제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해결될란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백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시작이 돼갖고 베트남인가? 뭐 이런 데로 확산이 되고 이제 홍콩까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까지도 이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게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돼지가 무슨 뭐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길러갖고 갖다 내다 파는 건데 이 열병 이제 그 과거 우리로 치면 조류독감이나 마찬가지죠. 조류독감 요런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면 되고 요런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되기가 어려운 상품이라는 거죠. 거의 뭐 중국인들이 돼지고기 수입량의 전세계 수입량의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중국이 돼지고기 소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백신 테마주들이 있겠죠. 이건 그냥 단순 테마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쓰레기예요. 주가는 이제 뭐 1, 200% 해줄 수 있겠지만 뭐 그래 많이 가면 뭐 300% 줄 수 있겠죠. 우리나라까지 많이 넘어와서 요게 되면 왜? 관련 백신이 없으니까 현재 존재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백신 관련주들은 지금 뭐 밸류 매력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결국은 주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다른 쪽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사료 관련주들은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익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료 관련주들도 북한 테마 후발주들로 엮여 있었었는데 음식료 쪽에서 이제는 요런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실체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좀 밸류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이 있다 그러면 담아볼 만한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갖고 있는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를 이제 더 이상 확대하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밸류 매력 있는 종목들을 막 3배, 4배 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테마들은 사실 이제 좀 배제를 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요런 것들은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시세를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이슈성인 재료들이 나오면 급등을 하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급등을 하는 구간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죠.
올 하반기쯤 이제 돼지고기 품귀 현상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돼지열병이라는 게 거의 뭐 처음 발병된 병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년 이런 병들이 이제 한번 뭐가 형성이 됐으면 매년 이런 병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될 거고, 앞으로 뭐 그러니까 좀 변화가 있겠죠.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기가 없으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다가 뭐 소고기 먹을 수는 없잖아. 그 구간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테마 흐름으로는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돼지열병에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섹터군들을 좀 추려가지고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권들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술적 흐름에 이제 약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수급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 흐름을 체크하면서 편입을 해가지고 시세가 나올 때 던지는 거예요. 굳이 100% 이런 걸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치가 밸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시세 흐름에 따라 대충 꺾이는 것 같으면 던지는 거고, 많이 갈 것 같으면 좀 더 수익을 확대하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따라잡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테마는 밸류 부담이 심한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여지고,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관련 이슈로 여러가지 테마 흐름이 감지가 되는데, 포트폴리오에 이제 자리가 나면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둬버리고요. 자, 대두에 대한 관련주는 이제 무역 분쟁이 해소 국면으로 가면 이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중국이 뭐 미국 대두 많이 사주고 뭐하고 하면 요런 리스크 요인들이 사라질 거니까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밸류 분석 하에 접근을 해야 되고, 돼지열병 요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체제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돼지고기 말고 뭐 먹어야 돼 우리가, 그런 거. 돼지고기 말고 어디 수요가 늘어날까? 돼지고기가 예를 들어 지금 뭐 10,000원 20,000원 하는데 소고기보다 비싸져 버려. 그러면은 다른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보여지는 것들이 좀 보여요. 자, 오늘은 이제 아까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샘표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샘표라는 종목은 이거는 사실 단순 테마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버블 구간은 아니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보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